김민정 대표님은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MBA도 마치셨습니다. 산업체 경력으로는 세브란스 병원과 아주대병원, 간호포탈 널스케이 운영팀장과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헬스 사업부장,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및 코롱 베니트 헬스 사업부 기획팀장 등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정말 IT 회사, 컨설팅사, 대기업을 두루 섭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헬스와이즈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로 조직을 똑똑하게라는 또 특별히 이제 부제를 붙여주셨는데요. 발표하실 헬스와이즈 김민정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헬스와이즈 김민정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표할 자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저희 화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잠시만, 네.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를 시작 화면으로 올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조직과 병원과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금 강선주 교수님께서 이제 저의 경력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마 오늘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왜 창업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창업을 했냐라는 게 Y라고 하면 저한테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앞에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간호사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수간호사, 간호부장, 뭐 잘 되면 간호관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자로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게 직업적인 커리어가 끝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과 동시에 나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들고 계획 없이 정말 무계획하게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벌써 22년 전이에요. 2000년대 뭐 그 IT 버블이 막 그 테헤란로를 흡실 때 그만두고 나왔더니 아니나 달러 IT 회사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IT 회사를 정말 IT는 1도 모르는 사람이 갔죠. 갔다 보니까 널스케이프과 인피니트라는 IT 회사를 이제 경험을 또한 합해서 한 8년 반, 9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IT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간호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 IT 회사에서 저는 이제 주로 사업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기획을 하다 보니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해서 이제는 이 일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기를 기점으로 마찬가지로 2008년, 8년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그만두고 2009년에 경영대학원에 이제 MBA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궁금했던 것들, 이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40이 넘어서 저는 42에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40이 넘어서 대학원을 굉장히 좀 자랑을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이제 컨설팅 회사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딜로이트 컨설팅을 거치고 딜로이트 컨설팅을 다니다 보니까 결국 딜로이트 컨설팅은 남의 회사를 잘해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컨설팅이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헬스 사업부 안에서 좀 멋진 일을 하나, 어떤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마침 인연이 된
코롱 베니트의 헬스 사업부의 기획팀장으로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부는 망했습니다. 그 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는, 아, 대기업의 경영 시스템은 이렇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됐고,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 시스템은 이렇구나를 학습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이제 사실 선택의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컨설팅을 하고 있던 중에 프리랜서 컨설팅도 하고 또 자꾸 회사를 옮겨 다니기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직장인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등등 해서 그러면 이참에 창업을 하자. 근데 그때는 창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쓸 때도 아니었어요.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무슨 지금 처럼 창업이 그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가 되고 있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창업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명함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뭔가 엔티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헬스와이즈라는 거는 대학원 때 저희 프로젝트 팀명이었었어요. 영어로 원래 찾아보면 건강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회사로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뒤에 말씀하실 세 분의 대표님처럼 어떤 아이템을 명확하게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년 차가 됐는데요. 창업한 지 8년 차가 됐는데 사실 제가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해서 회사의 대표다라는 인사이트가 들기 시작한 건 불과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지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회사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스와이즈는 뭐를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은 헬스와이즈는 국내에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병원, 그 다음에 헬스케어 회사, 그 다음에 뭐 제약사 같은 데도 되고 의료기기 회사 같은 데도 되고 근데 주로 가장 저희가 제일 많은 데는 하스피탈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HR이라고 하면 인재 조직 개발의 파트너가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종국에 지향하는 거는 병원의 조직 관리 시스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부에 내부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서 고객 기관이 성장이 되는 최선의 파트너,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헬스케어 분야의 인재를 개발하는 인재개발원이 되겠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인재개발원의 의미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뭐 교육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역량을 확보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HR 컨설팅과 교육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HR 컨설팅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조직관리, 인사 컨설팅,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이 환자에게 잘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경험 관리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런 이제 병원에 가서 컨설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건강한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병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저희 회사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봤던 똑똑하게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컨설팅 체계도인데요. 컨설팅 체계도에서 보면은 병원이 가는 방향성을 직원의 역량으로 강화를 하고 이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직원의 경험 관리가 되면 좋은 직원 경험 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자에게도 잘한다라고 이제 이거는 정설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직원 경험을 통해서 환자 경험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했던 기관들은 뭐 국내에 큰 병원, 작은 병원, 저희는 주로 이제 가장 강한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중소병원이 좀 강합니다. 오너가 있는 중소병원들이 조금 더 강한 형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창업을 했는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창업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업을 얘기하면 스타트업은 기업을 만드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법률적 정의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법률에 의한 창업의 정의 중에서 1인 창조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창업을 고려를 할 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창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분야로 들어가는 게 나에게 지원과 시장에 랜딩, 소프트 랜딩 하는데 좋은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올려드렸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창업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기업의 종류라고 하면 이거는 창업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로 창업을 할 거냐, 지식 서비스로 창업을 할 거냐, 그다음에 자영업 창업을 할 거냐, 청년 창업을 할 거냐, 시니어 창업을 할 거냐, 신기술 창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해당하는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39세 이하다라고 하면 청년 창업을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술 창업을 하시고, 아니야, 나는 이제 40대가 넘었으니까 퇴직을 하고 시니어 창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시니어 창업을 하면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다 보니까 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협회에서 창업 자금을 약간 이제 대출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스죠. 어디서 돈을 구하느냐. 그리고 창업을 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창업을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창업 예비 절차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거냐, 무슨 아이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고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를 사실 썼던 게 지금의 헬스와이즈의 사업은 아니에요. 작성했던 사업계획서의 일부로 교육회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회사를 만들게 됐던 거고요.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법인 설립, 그러니까 내가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먼저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무실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사무실 없이도 그 회사 창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소를 이렇게 임대해주는 이런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무사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사무실을 낼 거냐, 아니면 안 내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사무실 입지를 결정하고, 왜냐하면 초기에는 사업이 전부 다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또는 아니면 융통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주 초기에는 어쨌거나 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코스트를 낮춰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발표하시는 세 분의 창업자분들께도 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계속 직원들을 충원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같이 사규나 양식이나 서식을 제정해 가면서 하나씩 사업을 하면서 했지, 이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꼼꼼히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내가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규, 양식, 서식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 직원들에게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의료계의 현장에서 임상을 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회사 경험을 반드시 해보고 창업을 하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규와 무슨 양식과 무슨 서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려면 되게 물론 뭐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2014년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018년인데 2018년에 이제 회사가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병원 HR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유일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는 이제 HR 컨설팅을 하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요렇게 이제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은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의 아버지는 1954년에 기업을 하는 거는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을 생산적인 존재로 만들고 사회적인 기관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는 그들을 고용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이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따르는 관계를 창출한다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고, 이거는 1954년에 말씀하셨다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도 기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늘 교과서처럼 리마인드 되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업을 하면서 8년 동안 겪었던 어떤 이제 내용을 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영업입니다. 영업. 예.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특히 간호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영업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시고, 병원에서 봤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영업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을 하시려면 대표는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을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제가 스스로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사회 통념상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된 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영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정말 내가 영업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영업이라는 건 결국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건데,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예. 그만큼의 가치와 그만큼의 신뢰와 그만큼의 보답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쓴다가 아니라, 이 돈은 정말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돈이기 때문에 그걸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두 번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주변에서 창업하고 내가 돈을 뭐 몇십억을 벌었어, 몇백억을 투자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돈이 뭐 진짜 10만 원, 5만 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몇만 원이라도 굉장히 쉬운 돈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 다음에 직원입니다. 직원은 대표님들은 다들 똑똑하세요. 그리고 다들 훌륭하세요. 병원의 원장님들도 똑같지만 병원의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신 건 직원은 답답하대요. 답답하시죠. 당신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고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똑똑하신 분이고, 그 분들 중에서도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니까 답답하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직원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직원은 그냥 나에게 있어주면 고마운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되 대신 직원과의 계약 관계에서 업무를 주고 그들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믿을 수 있는 직원을 같이 한 팀으로, 원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창업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우리의 밥상이고 크기를 키워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들어가 있는 시장은 내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밥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하나의 밥상을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으면 내가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을 들어갔다라는 사람은 내가 이 시장 안에서 마켓 포션을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시장의 크기를 키워서 각각 그만큼의 사이즈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같은 회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서 기존의 제품을 잡아먹는 걸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장 안에서 같은 밥상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셨다면 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서 더 큰 시장에서 우리가 더 크게 밥상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밥하고 김치하고 놓는 거를 놓고 먹는 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임금님 밥상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되게 중요하고 4시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사업은 소처럼 24시간 365일 일합니다. 일을 안 할 때도 사업을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내 사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민하는 게 대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서도 주말에도 늘 이런 이제 일과 연관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와, 대표가 되면 출퇴근도 맘대로 하고 퇴근도 맘대로 하고 시간도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24시간 365일 사업에 내가 이거를 바칠 각오가 되지 않으시면 사업은 시작하시지 말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제가 25분을 말해버렸네요. 예, 요 뒤에는 영상이니까 요건 생략하고 그래도 네. 5분이라도 질문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5분 동안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정말 핵심적인 강의, 저는 대표님 그 강의를 듣고 헬스와이즈가 아까 그 조직 내에서 그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같이 거기에 그 접목이 될 수 있게끔 역량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디렉션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직의 차별화도 하고 결국은 최종 고객인 뭐 환자나 고객들한테 이제 가치를 전달한다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 우리 경희대 신현숙 교수님 뼈를 때리는 말말말이네요. 생생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정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이제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만약에 질문이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이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예, 네. 해주십시오. 먼저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넘은 만학도인데요. 제가 그 간호대를 졸업하고 나서 창업할 의사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간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만학도인 제가 그 간호사가 아닌 뭐 회사에 제가 창업할 방향은 요양원 쪽으로 창업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아닌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직종이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기관 쪽으로, 노인 요양기관 쪽으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일반 기업보다는 노인 요양원의 직원으로 경험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제 네, 창업부터 하지 마시고 요양원에서 네, 간호사로서 같이 일을 해보시면서 좋은 뜻이 맞는 대표님을 만나시면 현재 요양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만학도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스터라든가 간호사들이 실제 방문 요양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저도 대표님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딱 정확하게 질문해 주셔서 아마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뭐 한 2분 내로 대표님께서 우리 창업 관련 간호사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임상 경험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이제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간호를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간호사 또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제품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있는지 고객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임상 경험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 굉장히 아름답고 뭐 위대하고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밑에서 땅에다가 발을 딛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우리 노은지 대표님도 막 이렇게 극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하다못해 서류 하나 쓰는 것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병원 안에서라도 행정 파트에 관련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QI가 됐든 아니면 CS 간호사가 됐든 뭐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중소병원들은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간호사가 됐든 최대한 병원 안에서 나는 임상만 할래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의 챌린지를 하셔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재밌어 하는지 본인이 보람되고 가치 있어 하는 일을 찾으시는 게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1분이 남았는데요. 네. 중소병원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조직 인사 체계 수립과 그다음에 환자 경험 관리에 관련된 체계 수립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 내어주신 헬스와이즈 김민정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